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아주 쉬운 상속증여세 같이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 상속증여세를 하는데 제가 해피텍스 컨설턴트라고 했어요. 무슨 놈의 세금이 행복한 세금이 있냐? 세금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나오면 행복한 세금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 강의가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강부터 25강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중간에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상속세 그러면 세금도 중요하지만 우선 세금 이전에 재산 상속을 누가 받을까? 어떻게 받을까? 이것이 사실 집안마다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상속이라는 게 뭔가요? 상속. 사람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망 돌아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이외에 무슨 실종도 있고 뭐 인정사망도 있습니다. 어떻든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 사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하고 얘기할 때. 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권리. 중요한 것이 의무예요. 의무. 의무는 뭡니까? 의무는 빚이에요. 아버지가 두고 가신 빚. 권리는 플러스 재산. 권리는 플러스 재산. 그래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당연히 빚도 상속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여는 뭡니까? 증여는 증여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살아있을 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자녀들하고 계약을 해서 내가 준다. 자녀가 받겠다 하면 증여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네. 상속인의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존속, 사촌인의 반계혈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고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계비속,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가느냐.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 직계존속이 살아있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또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집니다. 자, 자녀가 없는데 시어른이 계신 경우에는 시어른과 며느리가 상속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도 없고 시어른, 예를 들어 직계존속은 부모님,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은 살아 계신데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죠. 근데 이 경우에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없고 형제 자매도 없다. 사촌 이내로 넘어가는 겁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이것이 무자식 상팔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상속인에서 배우자는 반드시 법률혼 관계여야 된다. 사실혼 관계는 안 됩니다. 네. 직계비속을 얘기할 때 직계비속은 최근친, 나하고 제일 가까운 직계비속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태아 또는 입양한 사람을 포함한다. 태아, 입양한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할 때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러면 그 자녀 또는 며느리가 대습상속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얘기하고 최근에는 뭐 이혼, 재혼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계부모 또는 정모서자 관계 이런 관계는 상속인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상속은 어떻게 받느냐? 뭐 유언도 있고 여러 가지 상속 절차가 있습니다. 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필증서, 공증, 녹음, 비밀, 구수증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필증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유서라고 얘기하죠. 유서.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이 쓰고 날인을 해라. 이게 사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사인하면 안 된다. 증인은 불필요한데 나머지는 다 증인이 필요하죠. 예,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서는 굉장히 엄격하다. 제가 강의하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일을 했거나 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의 모 사학재단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모제 모시고 왔더니 무슨 학교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슬픔이 크시겠습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저희 학교 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하고 유서를 줬어요. 자녀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두고 가세요. 하고 이제 자기 친구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겠죠. 전화해서 야 팩스 보내봐라. 팩스 보냈어요. 5분도 안 돼서 변호사님이 야 그거 유서 혈액이 없어. 재산 안 줘도 돼. 농담하지 마 이 사람아. 아니 농담 아니야. 정말이야. 결국은 소송까지 갔지만 그 사학재단의 재산을 못 가져갔어요. 왜? 유서에 효력이 없는데 사인은 했는데 도장을 안 찍었어. 도장. 도장 하나 안 찍었다고 해서 유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재산상속 절차가 민법에 복잡하게 정해져 있는데 대략 정리하면 이런 순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상속 포기할 사람 있으면 나와라. 먼저 누가 상속 포기합니까? 줄을 잘못 쓴 경우죠. 어떤 경우? 아버지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죠. 조심해야 됩니다.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한테 계속 아까 사촌 이내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정 승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무슨 뭐 후보자께서 뭐 한정 승인을 했네 어쨌네 하는 게 보도가 되고 있죠. 한정 승인을 하면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재산의 범위까지만 빚도 상속받겠습니다. 이것이 한정 승인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특별히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미리 재산을 많이 챙겨 놓으신 분 있으면 그것 빼라. 특별수익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재산을 이만큼 모으시는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공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기여분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버지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해야 했는데 최근에는 지극히 효도만 해도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우선 상속인 간의 협의가 되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 형이 누나가 아버지 재산 모으는데 같이 고생해서 모았잖아. 인정해 줄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협의가 잘 되나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의한 분할이다. 뭐 법률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있으면 그대로 나눠 가지면 되는 것이죠. 자, 유언도 없고 나머지 없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협의 분할이 상속 재산 분할 방법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뭐가 문제냐?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한 사람이라도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좀 더 가져야 됩니다. 난 그렇게는 안 합니다. 도장 안 찍으면 만장일치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만장일치 협의만 되면 어떤 형태로 분할해서 나눠 가져도 전혀 여기에는 증여, 양도 이런 세금 문제가 없다. 그래서 최초 협의 분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절세 테크닉도 숨어 있습니다. 한번 협의 분할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그래서 나중에 바로 잡으려고 하면 그때는 증여 문제도 생기고 또 대가 관계에 의해서 서로 지분 조정이 일어났다면 양도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최초로 협의 분할할 때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위 법대로 법정 상속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서 모든 재산을 공동 지분, 모든 재산의 공동 지분이. 자, 협의 분할은 자, 이거는 A는 큰아들이 갖고
B는 뭐 작은 아들이 갖고 뭐 C는 어머니가 갖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좀 덩치 큰 거는 2명이 갖고 작은 거는 1명이 갖고 얼마든지 편하게 편리하게 분할해서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법정 상속은 모든 재산의 상속인 전체가 법정 지분만큼. 법정 지분은 어떻게 되냐?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셋째 아들한테는 준다 안 준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재산 목록이 다 끝났으니까 무슨 얘기죠? 셋째한테는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럼 셋째가 아버지 눈밖에 난 거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버지 잘못도 50%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잘못, 사람 만들려고 했는데 안 따라온 거 본인 잘못은 감수하되 아버지 책임 그것을 50%입니다. 50%만큼. 아버지는 셋째 아들한테 하나도 안 준다고 말은 안 했지만 재산 목록이 끝났으니까 어떻든 유언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알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셋째 아들은 자기 법정 지분의 절반 2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제 유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눈밖에 난 자녀가 있어도 최소한 법정 지분의 절반을 안 줄 방법은 없구나. 그래서 반드시 유류분보다는 조금 더 준다고 유언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이번에 이제 법정 지분 계산 사례 간단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하고 자녀 1명이다 그러면 1.5, 1 각각 지분이죠. 각각 지분. 자, 배우자하고 자녀 2명 그러면 각각 지분 가져가는 겁니다. 배우자하고 자녀 3명 각각 지분 가져가고. 자, 자녀는 없고 배우자하고 부모 예를 들어서 뭐 시어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에는 또 지분 가져가는 겁니다. 네.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배우자 단독 상속 1분의 1 100% 미워도 다시 한번 이해되셨죠?